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DT 2급 46회 실무 수행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사는 코코전자네요. 우리 회사는 가정용 전기 밥솥을 제조 영위하는 법인 기업이라는 거. 그러니까 전기 밥솥을 판단 말은 제품을 팔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 관련 이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특히 3번 부분에 채권, 채무뿐만 아니라 예금, 거래 등 관련 자료는 우리가 자금 관리를 거래처 코드를 꼭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은행명과 보험회사가 나오면 그 보험회사와 은행명은 거래처로 대부분 걸어줘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또 자금 관리 있죠. 전자음이 나오면 자금 관리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번 거래자료 입력입니다. 문제를 항상 잘 보셔야 되고요. TAT 시험은 전산 세무와 다르게 문제지가 많고 대신에 지뢰가 거의 없습니다. 지뢰를 밟는 경우는 대부분 하나예요. 이 자료 설명을 대충 보시면 지뢰를 밟게 되고요. 너무 문제가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TAT 시험은 부분 점수를 또 상당히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합격하기도 훨씬 전산세무 이것보다 용이하고 실전적으로 실무에서도 TAT처럼 사용하니까 최대한 높은 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3만원 초과 거래자료 입력이네요. 자, 납품 확인증입니다. 코코전자 우리 회사죠. 받았네요. 금액은 50만원 배추 100포기고요. 날짜는 2월 25일입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자,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자료 2 이체 확인증 2월 25일이고요. 국민은행입니다. 금액은 50만원이고 코코전자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설명입니다. 자료 1은 본사 사무실 직원 식당에서 사용할, 그러니까 사무실이니까 800분대임을 알 수 있고요. 배추를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하고 받은 납품 확인증이다. 참고로 여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직원 식당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배우셨죠? 직원 식당에서 사용하는 것은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료 2는 구입 대금을 당사 하나은행 보통예금 에서 송금한 이체다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은행 이렇게 나왔죠. 거래처가 걸려야 됩니다. 어디에? 보통예금에. 자,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문제 포인트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입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생략하고, 간단 거래 내용은 사무실 직원 식사용 배추를 구입하고 돈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오타네요. 사무실 직원 식사용 배추 50만원을 구입하고 하나은행 보통예금으로 이체한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선택의 조건으로 잡았는데요. 의외로 복리후생비가 실수가 가끔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복리후생비가 되려면 첫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회사 직원이 기뻐해야 됩니다. 마지막이죠. 세 번째, 소유권이 우리 회사 직원의 소유권이어야 돼요. 지금 이 배추는 직원 식사용이니까 직원한테 나중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복리후생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뭐 811번 복리후생비 50만원 보통예금 자산이 줄어들었죠. 대빈이 되며 보통예금에 이렇게 문제지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나은행 이렇게 거래처를 꼭 걸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월 25일 입력하러 갈게요. 자,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서 경비 등 송금 명세서는 여기에 있는데요. 이렇게 찾으셔도 좋고요. 화면 상단에 보시면 여기 있죠. F10을 누르셔도 됩니다. 키보드에 경비 등 나타나죠.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고, 자, 보고 하나씩 입력하면 됩니다. 2021년 0225 그게 문제였고요. 누구한테 돈을 보냈나요? 자, 개인한테 샀죠? 이정민이 되겠네요. 법인 상호가 이정민. 상호가 없죠? 개인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정민이죠? 이정민. 사업자 번호는 없으니까 주민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입력하시고요. 한번 볼까요? 입력이 안 되네요. 보고 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복붙했더니 1026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9. 뭐 그게 문제였고요. 거래 내역 우리 뭐 샀습니까? 배추 구입했죠? 배추 100포기. 배추 100포기.
자, 이거 거래 내용은 여기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뭐 배추만 적으셔도 되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 이 거래 내용만 그 중에 누구라도 인식할 수 있도록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거래 내용은 전혀 뭐 컴퓨터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관계 있는 내용을 적으시면 되지 반드시 뭐 배추 100포기 뭐 사이뛰기 이런 것은 채점이 아닙니다. 거래 내용 말 그대로 거래 내용만 적으시면 됩니다. 500불 송금일자 요게 2021년 0225에 송금했죠. 은행 어느 은행으로 보냈나요? 자, 여기에 은행이 두 개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것은 내가 보낸 은행은 나는 하나은행에서 보냈고요. 자, 이 정보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 정보 국민은행에 보냈죠. 그래서 국민은행 선택하셔야 됩니다. F2 이런 코드는 F2 눌리면 돼요. 국민은행 확인. 계좌번호 나와 있네요. 요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코드 안 나타나죠? 엔터. 뭐 이렇게 하면 입력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칸들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내용을 입력하시면 크게 문제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다만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 그 은행명 있죠? 이게 상대방 은행 내가 보낸 하나은행이 아니라 국민은행이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2번 한번 볼게요. 약속음 수취 거래네요. 받을 상세네요. 여기까지 전자음이 나오더니 한번 볼게요. 2021년 3월 25일입니다. 받을 받았는가 봐요. 전자음 번호가 나와 있고요. 종류 전자음입니다. 그리고 발행일자 3월 25일 위에서 우리 보고 알았죠. 지급일자 6월 25일 그러니까 만기일이 6월 25일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지급일자 이꼴 만기일 요거는 발행일자고요. 오늘 거래가 발행되었고 만기는 6월 25일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지급지 정보 하나은행 서초 남지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무튼 이 내용을 쭉 알아주시고 나중에 자금 관리할 때 다시 한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중요한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저처럼 색칠을 조금 하시는 게 맞다. 빨간색 볼펜을 들고 가시든지 어떻게 아니면 까만색 샤프를 가지고 하시든지 어쨌든 표시가 되어야지 나중에 입력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발행인 정보 유니전자가 발행했네요. 자,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 다 되었고요. 자, 3월 25일입니다. 주 유니전자의 제품 외상대금 550만원을 약속음으로 수취하였다. 그러니까 외상대금이니까 외상매출금을 받을 음으로 받았다는 말이 되겠죠. 거래자료 입력하시고요. 간단하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을 현황에 반영하시어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AT시험은 문제 형태가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두 개 몇 번만 해보시면 처음에는 분명히 낯서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두세 번만 해보시고 나면은 문제 형태가 똑같이 출제가 되어요. 그리고 문제의 규례가 전혀 없습니다. 정확하게만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자, 문제의 포인트는 자금관리 F3키죠. 외상매출금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외상매출금 550만원을 받을 음으로 받는 내용이에요. 자, 자금관리네요. 자금관리에서 종류 전자라는 거 이거 채점 대상입니다. 번호 F2키를 이용하여 선택. 그리고 번호가 없는 경우는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채점 대상입니다. 그리고 발행일과 만기일 나와 있었습니다. 타수 자수가 있는데요. 나중에 타수는 배서 양도 받은 음만 타수고요. 나머지는 내가 배서 양도를 하든지 음을 주든지 받든지 다 관계없이 자수가 됩니다. 자금 관리에 타수, 자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타수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서 양도 받은 것만 받을 음만 타수가 되고요. 나머지 거래는 싹 다 자수가 된다는 거 참고로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자금 관리가 가능한가.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뭐 분계는 크게 문제 없죠. 받을 받았고요. 외상 매출금을 받을 음으로 받았습니다. 크게 문제 없고요. 거래처 각각 유니전자한테 받았죠. 적어주시고 자, 일반전표 3월 25일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03 답변 3번 받을 음이죠. 유니전자였습니다. 유니전자고 금액은 5500불. 대변 4번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 역시 유니였습니다. 5500불. 자, 입력은 끝이 났죠. 그리고 받을 찍어주시고 여기에서 버튼키 F3을 눌러주시면 키보드 제일 꼭대기 줄에 있죠. F3 눌리면 하단에 이렇게 자금 받을 관리가 나타납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보셔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하얀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입력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상태 보관이죠. 보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보관. 자, 종류인데요. 이 종류는 약속음, 종이음이 아닙니다.
약속, 일반은 종이, 엄을 의미하는 거고요. 직업은 전자음이었습니다. 반드시 6번으로 바꾸어 주셔야 돼요. 6번. 그리고 어음번호 있죠. 이 어음번호는 키보드에 입력하지 마시고 일단 F2를 눌러봅니다. 눌러봐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죠. 그럴 때는 어떻게 위쪽에 있죠. 어음번호 위에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어음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해 주시고, 자 다음, 그리고 여기에 수치 구분 있잖아요. 자 찍어 볼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자수도 있고 타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수, 타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에서 양도 받은 엄만 타수가 돼요. 그래서 이거 많은 학생들이 타수하시는 분이 많아요. 남이 발행한 엄을 받았다고 타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자수, 타수는 그게 아니에요. 나와 상대방의 거래가 있어서 내가 발행해도 내가 발행한 건 발행이니까 관계없고요. 남이 발행한 거 받아도 이거 자수예요. 나와 상대방의 간의 거래에서 엄을 주고받는 것은 자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남한테 받았던 엄을 내한테 주는 거 있죠. 이 경우 하나만 타수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사고 상대방에게 받아서 배에서 양도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요거 자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수, 타수는 결정을 짓겠습니다. 배에서 양도 받은 엄만 타수이며 나머지는 자수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발행일은 3월 25일 맞고요. 만기일 나와 있었죠. 어디에? 6월 25일 여기에 있었습니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2021년 0625 별 문제 없고요. 직업 은행이 있네요. 하나은행 서초 남지점이죠. 하나 입력이 안 되죠? 안 됩니다. 이럴 때는 F2 하나. 그리고 지점 이게 서초남이네요. 서초남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보니까 지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점명이 서초남이기 때문에 지점은 입력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크게 관계없으니까 서초남만 입력되시면 돼요. 자, 이름으로써 자금 관리는 끝이 났습니다. 혹시 잘못되거나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 삭제란 버튼 있죠. 삭제 지우고 처음부터 새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삭제해가지고 다시 F3 자,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자금 관리는 넘어가겠고요. 이렇게 빠져놓을 때, 자, 한번 볼게요. 경비등 송금명세서 있잖아요. 액서 했을 때, 자, 이렇게 나타나네요. 작업한 저장이, 내용이 저장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이럴 때는 지금 우리가 작업했던 거 저장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굳이 따로 저장하지 마시고, 입력하고 나올 때 저장할까요? 물어볼 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고치거나 입력한 내용이 있으면 저장하고, 그런 게 없으면 저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3번. 계약금 지급이네요. 자, 우리 전산 세무와 다르게 우리 AT시험은 이렇게 일반 전표 입력하면서도 전표 입력 안에는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세금 계산서니까 얘는 매입 매출 전표임을 알 수 있고요. 참 좋죠. 파란색이네요. 매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매출, 파란색은 매입. 실제로 전자 세금 계산서가 색깔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T시험은 좀 실무적인 시험이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고요. 우리 회사가 코코전자였죠. 한영건설한테 샀네요. 4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자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해야 되겠고요. 공급가 2억에 부가세 2천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구입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공장 신축 계약금을 줬네요. 2천에 2억에 200만원. 자, 특히 품목 수량 단가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력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이 품목이 2개 이상일 때는 입력할 때 복수 거래키가 있습니다. 그걸 꼭 눌러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는 안 돼요.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됐고요.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보통예금 하나은행 나왔네요. 그러니까 보통예금 계정 과목에 하나은행 거래처 반드시 끌어야 된단 말입니다. 4월 10일이고요. 2억 2천입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줬네요. 자, 자료 1입니다. 자료 설명. 자료 1은 한영건설 주의 공장 신축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받은 전자 세금 계산서이다. 자료 2는 계약금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 세금 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하시오. 그러니까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처에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작업은 하지 마라, 이런 말이네요. 이것은 아마 매입 매출 전초표 부가세에 나오겠죠.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돈을 주는 내용인가요? 돈을 받는 내용인가요? 돈을 주는 내용이죠. 부가세를 지급하였습니까? 줬죠? 2천만원. 이렇게 매입이면서 얘가 되면 반드시 불공사유인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건물에 계약금 주는 내용이잖아요. 불공사유가 아닙니다.
증빙 수리로 무엇을 받았나요?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된다? 매입이면서 과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공사유였는데 예였어요. 예라고 가정하고요. 그리고 불공사유, 불공이면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이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그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불공사유도 아니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과세가 되고, 만약에 불공사유 예입니다. 예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받으면 불공이 돼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불공사유인가 예면서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은 거래는 이 자체가 매입 매출 전표 거래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입력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산세무에서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거의 안 되죠. AT시험에서는 가끔 출제가 됩니다. 자, 계약금 처리네요. 자, 공장 신축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장 신축에 대한 계약금 2억 원과 부가세 2천만 원을 하나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은 계약금 지급입니다. 자,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선급금으로 처리하지만 건물을 짓기 위한 계약금 또는 중도금은 건설 중인 자산이죠. 지금 건설 중인 자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선급금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4월 10일 날 매입과세 2억에 2천만 원 한영건설 전자 입력하라 그랬죠. 붕괴는 무조건 3번 혼합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보통예금에서 돈 나갔죠. 얼마? 2억 2천. 그리고 차변 계약금이 건설 중인 자산 2억에 부가세 2천 됐고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서 대변.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항목 하나 있죠. 보통예금 하나은행 반드시 걸어 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은행 이름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거래처로 걸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건설 중인 자산 있죠. 이 건설 중인 자산도 실제로 선급금의 개념입니다. 채권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선급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래처를 걸어주시고, 지금 제가 안 걸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이 건설 중인 자산은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한영건설 자동으로 걸리기 때문에 걸어준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일반 전표였더라면 건설 중인 자산에도 거래처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날짜 다시 한번 볼까요? 4월 10일. 이 내용을 입력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서 매입 매출 전표 바로 눌러주시고요. 4월 10일 0410. 자, 유형 찍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매입 과세였죠. 매입 과세 51번. 자, 품목, 수량, 단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채점 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어떤 거, 자, 품목이 2개 이상일 때는 위쪽에 보시면 복수거래라고 있죠. 이거 누르셔서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복수거래키가 사용될 때는 아마 문제에서 복수거래키를 이용해서 입력해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자, 엔터 공급가 200 뿔뿔 부가세 2천만원 한영이었나요? 한영. 전자는 맞으니까 1번, 붕괴는 3번. 자, 하단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부가세 대금금 차변이 원재료가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이죠. 건설 중인 자산 2억.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얼마? 220 뿔뿔. 엔터. 자, 여기서 자, 요거죠. 보통예금에 보시면 요거 있습니다. 하나은행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 당연히 안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빵점이죠. 당연히 3점 이하부터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력이 끝나면 확인을 꼭 하십시오. 4월 10일 과세, 매입 과세죠. 2억에 2천 맞고, 한영이 맞고, 그리고 대변, 차변 건설 중인 자산 맞고요. 대변 보통예금 맞고, 하나은행 걸려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느냐 하면은, 저도 사람입니다.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고요.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급한 마음에 확인을 하지 않으시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회계하시는 분은 내 눈과 귀만 믿어야 된다. 다른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내 눈과 내 귀, 내 귀로만 모든 게 결정이 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자, 대손의 발생과 설정이네요. 전자 세금 계산서고요. 빨간색이니까 매출이죠. 그러니까 매출을 했었는데 이게 대손이 발생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오투전자가 떼먹고 도망을 갔는가 봐요. 자, 작성일자는 3월 2일날 작성을 했고요. 공급가 세액 21만원입니다. 요거 3월 2일 거고요. 자, 아래쪽에 한번 볼게요. 자료 1입니다. 제품을 오투전자에 납품하고 발급한 전자 세금 계산서이다. 단 매출 시 붕괴는 적절하게 입력되어 있다. 그러니까 3월 2일이었습니까? 그때 붕괴는 문제없다. 이런 말이네요. 5월 2일 즉 오투전자의 파산 확정으로 매출 채권 전액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231만원이 떼여서
대손 처리한다. 대손이 발생했다. 그거 처리하라는 거네요. 일반 전표가 되겠죠. 평가 문제입니다. 대손에 대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데요. 회수 불능 확정 채권에 대한 부분만 회계 처리하며 대손세 공제 관련 회계 처리는 고려하지 말 것. 일반 전표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대손이 발생했으니까 대손 충당금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일단 5월 1일까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전체 메뉴에서 총계정 원장에서 찾겠습니다. 사람마다 찾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계정 과목을 하나 할 때 총계정 원장에서 찾아버리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죠. 자, 물음표 찍으시고요. 대손.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전산회계에서는 뭐에 대한 대손 충당금 이렇게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AT 시험은 이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코드 번호를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외상 매출금이 108번이죠. 외상 하면 외상 매출금이 108번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더하기 1 109번이 되겠습니다. 109 엔터. 자, 잔액을 한번 볼까요? 자, 5월달이죠. 5월달 5월 2일이니까 잔액이 200만원 있네요. 200만원. 자, 그러면 일부가 있네요. 내가 떼인 것은 얼마입니까? 231만원인데 200만원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핵심은 대손 처리가 되겠죠. 외상 매출금의 대손이 발생하여 대손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거래 내용은 외상 매출금 231만원을 대손 처리하는데 대손 충당금 200만원이었죠. 과 잔액 31만원을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볼게요. 대손 처리입니다. 자, 거래처 원장 오토전자의 외상 매출금 1월에서 2월 잔액을 줘야 합니다. 자, 요거 그래 231만원인데요. 지금 조회 안 해보셔도 되는 게 5월 2일입니다. 5월 2일날 요 내용이 자료 1위 때였다고 분명히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231번 1만원 이것은 조회하셔도 좋고 조회하지 않으셔도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문제 보고 확인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됐고요. 하지만 2번은 안 그래요. 총계정 원장에서 대손 충당금 1월에서 5월 1일 조회하는데요. 5월 1일까지는 없었죠. 5월 달에 보니까 대손 충당금이 200만원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 일부 있으니까 있는 만큼은 대손 충당금, 즉 200만원만큼은 대손 충당금, 나머지 31만원만큼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200만원, 대손 상각비 31만원. 무엇이 줄어들었나요?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반드시 외상 매출금, 채권, 채무, 예금 관련 거래는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되는 거 크게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미수금의 대손이 발생하였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미수금, 위에 게 미수금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미수금으로 바뀌고요. 나머지 초에도 마찬가지로 미수금이었습니다. 200만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될까요?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떼인 것이 매출 채권일 때는 대손 상각비지만 매출 채권 이외의 채권, 즉 단기 대여금이나 아니면 선급금 아니면 미수금 이런 게 떼였을 때는 대손 충당금과 여기가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기타의죠.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거.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가 나오면 의외로 또 잘 실수하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입력하러 갈게요. 5월 1일입니다. 자, 0502. 자, 차변. 이게 어디나요? 메인 매출 전표인데요. 0502. 차변 3번. 대손 충당금이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금액은 이 뿔뿔. 또 차변 3번 대손 상각비. 저도 코드번호 몇 개 모릅니다. 모르고 있고 자주 쓰는 것만 알고 있어요. 얼마? 31만원. 그리고 대변 4번 외상 매출금 108번. 그렇죠. 반드시 적어야 되겠죠. 오투. 자, 금액은 2310불. 이렇게 자 입력된 거 확인. 5월 2일 차변 대손 충당금 109번 차변 대손 상각비, 대변 외상 매출금 오토전자 걸려 있고요. 231만원씩 아무 문제가 없네요. 이름으로써 이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네요. 자,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입니다. 거래 명세서네요. 매출이죠. 빨간색이니까 4점짜리니까 맞은 만큼 점수를 주겠단 말입니다. 요런 게 참 좋죠. 물론 다 맞아야죠. 하지만 누구나 실수가 있으니까 조금 틀리더라도 부분 점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거래 명세서 나온 거 보고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이거 분명히 거래처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작업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회사가 코코고요. 기남전자한테 팔았네요. 자, 아래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날짜는 5월 20일이고요. 당연히 메인 매출 전표적 부가세니까 1200에 120 부가세 받았습니다. 카니발 고인성이네요. 이거 승합차죠. 고인성부터 승합차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불공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팔 때는 불공이 없죠. 그러니까 고인성 8인성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한번 팔면은 부가세 다 받아야 됩니다. 자료 설명 한번 볼게요.
당사가 보유한 카니발 구인성을 주 기남전자에 매각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에 쏘이며 매각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하다. 안 받았단 말이죠. 돈 안 받았단 말이네요. 그러니까 미수금이 되겠네요. 1320만원. 그게 문제였고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전체 양도 일자와 회사 계상 상각비를 수정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평가 문제는 꼭 이 순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으면 순서대로 평가하는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지 실수도 꼭 누락되는 게 없습니다. 단 단기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기로 함. 이거는 무엇이냐면, 자, 2021년 5월 20일 날 팔았잖아요.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 계산했겠죠. 거기서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도 감가상각이 발생했잖아요. 이거는 하지 마란 말입니다. 무시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예,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전자재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통일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을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거래 명세서 보고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먼저 요거 전체 양도 일자와 그리고 회사 계상 상각비를 수정해야 되겠네요. 자, 요것도 한번 천천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로 한번 가볼게요. 전체에서 순서대로 할 거예요. 자,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고치라는 거 있었습니다. 고정자산 계정 과목 나왔죠. 차니까 차량 운반구가 되겠네요. 차량 운반구가 208번. 자, 전체. 자, 여기 보니까 카니발 구인성 나와 있죠. 이거 선택해 주시고, 자, 전체 양도 일자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거 자주 쓰는 게 아니니까 뭐 다는 외울 수는 없는데, 여기 쭉 보시면 여기 있네요. 전체 양도 일자 있죠. 어디입니까? 2021년 0502였죠. 그리고 요거 하나 됐고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두 번째로. 자, 요거 처리가 되었습니다. 회사 계상 상각비를 뭐 수정하라 그랬습니다. 왜?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0으로 해라 그러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단기 상각 범위에 그리고 회사 계상 상각비 나와 있죠.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감가상각비가 이만큼인데요.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거 사용자 수정 있죠. 이 탭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얼마로 0으로 바꾸어 달라 이런 말입니다. 뭐 크게 문제가 없죠.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단기 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920만원이네요. 920만원. 예, 그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정자산 등록 부분은 마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오겠어요. 그리고 이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자, 돈을 받는 내용이죠. 매출. 그리고 부가세 받았습니까? 예, 받았죠. 120만원. 예. 적격 증빙 서류로 무엇을 발행했습니까?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과세입니다. 자, 여기에도 질문이 좀 많아요. 선생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 명세서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적격 증빙 서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하고 나서 거래 명세서 주고 나서 그날 거래처에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오늘 국세청에 전송도 할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 돈을 받고 주고 하는 이 시점에는 거래 명세서를 줬지만 이 사람이 회사로 가고 있을 때 거래처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발행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한구로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유형자산 처분입니다. 차량 운반구 매각하고 돈 받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차량 운반구 얼마짜리? 시도금가 2,300만원, 감가상각 누계 920만원. 선생님, 시도금가 2,300만원인가 문제 안 나왔던데요. 예,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자, 고정자산 등록에 보시면 기초가액 있죠. 이게 시도원가입니다. 전기말 누계 920만원 나와 있잖아요. 이거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1,200만원과 부가세 120만원에 팔아 180만원 손해보고 돈은 못 받은 내용입니다. 왜? 요거에서 요거 빼면 우리 장부가액이 나오잖아요. 장부가액이 나오는데 그 장부가액보다 얼마? 180만원 작게 받았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핵심 내용은 고정자산 등록입니다. 우리 전체 양도일자 했죠. 회사 계상 상각비 0으로 했죠.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입니다. 자, 분기 한번 볼게요. 일단 매출과세죠. 1200에 120입니다. 기남전자고요. 자, 그리고 이 전자는 전자 발행하셔서는 안 됩니다. 비워뒀다가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전송하고 나서 확인하시면 돼요. 분계는 혼합입니다. 요거 비워두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유형자산 처분하는 순서. 시도금가와 팔려는 유형자산과 시도금가를 대변 끝에 적습니다. 1번. 2번.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 끝에 적습니다. 2번.
3번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장부 가액을 구해요. 그러면 1380입니까? 1380인데, 자, 얼마 받았어요? 1200만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봤죠? 뭐, 마이너스 180만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180만원. 부가세 받았죠? 얼마? 부가세 예수금 120만원. 총 얼마? 1320만원 못 받았죠? 미수금이 됩니다. 뭐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항목 하나 있네요. 예금에 관련된 건 없고요. 미수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기남전자. 그러니까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9번은 3번, 4번.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할 때는 꼭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붕괴도 이렇게 잘 하셔야 되지만 입력할 때, 자, 팔리는 유형자산과 취득원가 이 부분입니다. 이 금액은 1200만원이 아니에요. 나올 텐데 이거 꼭 바꾸어 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 체크하셔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입력하러 가볼게요. 5월 20일입니다. 매입 매출전표 5월 20일. 자, 매출이면서 과세죠. 매출이면서 과세 11번입니다. 품목 수량 단가는 필요 없고요. 공고가 1, 2 불볼. 부가세 120. 누구한테 팔았나요? 기남이한테 팔았네요. 기남. 됐고요. 자, 여기 전자입니다. 문제에서 전자 열을 하시오 하면은 하고 지금은 여 하셔서는 안 돼요. 어떻게?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도 하고 국세청에 전송 작업을 하면은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볼게요. 지금은 하면 안 돼요. 엔터. 부가세는 붕괴는 몇 번? 3번 혼합. 자, 대변 제품 매출이 아니죠. 차량 운반구였죠. 차량 운반구. 자, 여기잖아요. 이게 이렇게 1200만원 나오거든요. 이거 무시하셔서는 안 돼요. 2300만원이었죠. 23 뿔뿔. 이거 의외로 실수 잘 하십니다. 그리고 차변 3번.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 운반구보다 코드번호가 하나 높아요. 209. 그리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9200뿔. 9200뿔. 크게 문제 없죠. 3번.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180, 1800뿔. 그리고 차변 3번. 한번 미수금이죠. 미수금 120번. 미수금은 얼마였나요? 13200뿔. 네, 거래처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확인하러 갑니다. 꼭 저는 확인을 해요. 5월 20일 매출 맞고요. 과세 맞습니다. 쭉 문제 없고요. 예, 여기까지 문제가 없네요. 하단 분계. 자, 대변 부가세 예수금, 대변 차량 운반구. 예, 맞습니다. 금액 맞네요. 감가상각 누계 유형자산 처분 손실 밑에는 안 보이지만 대차 차익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밑에도 한번 확인할까요? 예, 미수금 맞네요. 자, 이름으로써 일반 전표 입력은 끝이 났고요. 두 번째,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전송 작업을 해야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전체 메뉴에 보시면 부가가치세에 있죠. 전자 뚜뚜뚜뚜 이거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요.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자, 여기 또, 날짜, 지금 6월달입니까? 5월달이죠. 06월이 아니라 05월달부터 05월 20일이니까 05월 하면 됩니다. 이름 바꿀 필요 없고요. 엔터. 자, 이렇게 보면은 나와있죠. 하나 된 거, 기남전자 1200에 20 맞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요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 자,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작업을 할 겁니다. 전자발행 1번. 그리고 아카데미 세금계산서 2번. 이런 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다음에 이거를 수정하고 싶어요. 사실 실무에서는 수정 자체가 안 됩니다. 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지우고 새로 입력하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거래처에 틀린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세금계산서를 전송을 해버렸어요. 이거 취소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잖아요. 거래처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국세청에 마이너스가 된 거겠죠. 발행하고 없애버리고 방금 발행한 것을 음해값으로 없애버리고 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교차에도 실무에서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는 것은 일단 안 틀리는 게 중요합니다. 틀리면 시간 부족해요. 수정하기가. 이렇게 만약에 틀리는 거 나중에 발견했어요. 그러면 국세청에 가서 전송된 거 삭제하고 그 다음에 다 삭제해갖고 새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이 녹록지 않아요. 아마 그런 거 하나 두 개 걸려버리면 무조건 시간 초과가 걸립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나면은 꼭 확인하시는 것을 버릇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강조의 말씀드리면서 이런 거는 틀렸으면 곤란하다는 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전자발행이 거래처에 발행하는 거, 아카데미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하는 겁니다. 출발입니다. 간단해요. 전자발행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아이디와 비번이 나와 있는데요. 수업용이니까 여러분들 시험 칠 때도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나오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확인. 자, 나왔습니다.
자, 이게 한번 볼까요? 우리 회사 이름이 코코전자죠. 시험 때는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실무 나가서 이런 건 좀 보셔야 되니까 보실 줄 아시라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기남전자한테 팔았죠. 자, 공급가 세액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요. 저는 시험이다 보니까 바빠서 이런 것들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런 거 안 적혀 있으면 상대방 회사에서 짜증냅니다.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품목이 무엇이고 수량, 규격, 단가, 수량, 단가 아주 상세하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거를 비워두시면 안 돼요. 자, 지금은 제가 말하는 게 약간 모순이 있는데요. 죄송해요. 시험이라서 채점 대상 아니라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략을 했고 취업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적으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요거 있는지 맞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발행이 있습니다. 발행.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전자 발행 누르고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발행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발행 자체는 간단하죠. 제가 설명까지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아카데미 전자재금계산서 눌러주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 비번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거 선생님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시험장에 가시면 자동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아이디 비번 치는 거 아닙니다. 로그인.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일단 거래 내용이 없잖아요. 조회를 해야 되겠죠. 우리 매출이죠. 팔았으니까 여기에 매출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나왔잖아요. 기남전자 미전송됐죠. 국세청에 신고가 안 됐단 말입니다.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1200에 120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발행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됐네요. 요거는 닫아버리겠습니다. 이제 끝이 났어요. 요 창은 닫고요. 자, 우리가 요것도 닫을게요. 메인 매출 전표 몇월 며칠이었습니까? 5월 20일 0520. 자,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전자 발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 AT 시험이 처음이신 분은 조금 복잡해 보이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3번만 딱 연습해 보십시오. 결코 어렵지 않다 라고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수정전자 세금계산서의 발행이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국세청에도 그 발행인 거 취소도 하고 새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있고요. 두 가지가 있겠죠. 이 거래가 아예 취소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뭐 취소하는 세금계산서 거래처에 발행하고 국세청에 발행을 하면은 없어져요. 그런데 잘못되어서 수정할 때는 이거 취소하고 다시 내용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전자 세금계산서입니다. 우리 코코전자고요. 하이전자네요. 매출했던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6월 13일입니다. 400만원에 40만원이고요. 품목, 압력밥솥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시험 때는 생략하겠지만 이게 실무에서는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자체가 부가세 부속 서류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꼭 이거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메인 매출 전표만 입력하면 되니까 입력을 생략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되는 메인 매출 전표는 이거 꼭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 이거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입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알아주시는 게 속 편합니다. 입력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 정도 하고요. 넘어가요. 내용은 한번 봐야 됩니다. 6월 13일입니다. 날짜 다시 한번 볼까요? 6월 13일 맞죠? 6월 13일 주 하이전자에 제품을 공급하고 거래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거래처에 발행도 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다. 6월 15일 주 하이전자에 납품된 제품의 불량이 발견되어 전량 회수하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6월 13일에 발급했던 것을 취소하는 6월 15일에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그리고 국세청에 전송하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왜? 전액 회수됐으니까 거래가 없는 걸로 처리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6월 13일 전표를 삭제만 하면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전산세무시험이나 전산회계에서는 그냥 삭제해버리면 끝이 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를 않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자료가 거래처에도 들어가고 국세청에도 전송이 됐습니다. 내 것만 이 전표 삭제한다고 이 거래가 없어지나요? 거래처는 가지고 있고 국세청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죠. 수정 세금 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똑같이 발행하고 그리고 국세청에 전송을 해버려야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두 가지 하나만 하면 되겠네요. 간단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자, 다음 평가 문제입니다. 자, 수정 사유를 선택하여 환입에 따른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을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발급 전송 거래처에 발행도 하고 국세청에 전송해야 되는 거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환입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며 외상 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엄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 일자는 무시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수정전자세금계산서 한번 볼게요. 자, 핵심입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의 경우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발행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방금 우리가 뭐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환입받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만 취소시키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송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 취소되고 다시 바로 된 것을 발행하고 전송하는 건지, 어떤 건지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거래 내용만 취소하는 거니까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취소하는 개념이므로 마이너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 후 거래처에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답을 쫓아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실수가 많아요. 문제 전체를 이해를 하면서 해결을 하셔야지, 어떤 거는 어떤 거, 어떤 것은 어떤 거, 이렇게 기계적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전표 6월 13일이죠. 선택해서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선택하고, 수정 사유는 환입이었죠. 그리고 수정 날짜분은 6월 15일 오늘이죠. 분명 수량 단가 요거 400에 40만원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확인 버튼 하고요. 그리고 메인 매출전표 각각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메인 매출전표가 6월 15일날 생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직접 입력하든지 해야 됩니다. 상단에 복사 버튼을 이용하면 어마무시하게 편리합니다. 그리고 발급 전송해야 됩니다. 자, 이게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려서 정신이 없죠. 일단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되고요. 자, 이 내용을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A시당초 우리가 발행했던 게 잘못된 게 6월 13일이었죠. 들어갑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 06월 13일. 자, 여기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반품됐습니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정 세금 계산서라고 있죠. 요거 말하는 겁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자, 수정 사유네요. 수정 사유 환입했다 그랬죠. 눌러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환입 되돌려 받았잖아요. 3번. 별 문제였고요.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이 6월 30일. 나머지 선택하는 거 없죠? 없으면 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자, 뭐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6월 13일 날 날짜 들어가셨어. 체크하시고 1번, 2번.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눌렀습니다. 3번. 그리고 수정 사유 선택했어요. 4번.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5번.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6월 13일 걸 고쳐야 되니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체크돼야지 될 것이며,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이거고, 뭐 때문에 수정했습니까? 환입 때문에 했고, 그리고 확인인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쭉 됩니다. 자, 확인. 창이 하나 나타났죠?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날짜 쪽 바로 보셔야 돼요. 날짜 쪽 바로 보셔야 됩니다. 6월 13일 거는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왜? 본대 맞으니까, 틀렸으니까. 자, 날짜, 우리 수령분은 6월 며칠입니까? 6월 13일이에요.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6월 15일입니까? 6월 13일 날은 파는 날, 6월 15일 날은 받은 날, 환입받은 날. 그러니까 환입받은 날이 돼야 되겠죠. 06월 15일입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6월 13일 입력하시는 분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를 그래서 외워서는 안 돼요. 이해도 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품목 수량 단가는 제가 생략할게요. 자, 수량을 마이너스 10으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10. 어쨌든 금액이 단가는 40만원이죠. 40만원. 자,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이 이렇게만 되면 됩니다. 요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하면 퉁치지잖아요. 이래가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자, 요거 잘 확인하시고요. 아무튼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1번 날짜, 2번 이 금액,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됐어요. 확인. 자, 뭐가 번쩍번쩍 뜨었죠. 자, 6월 15일이 되었는지 확인하러 가야 돼요. 붕괴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하단 붕괴가 외상매출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금액, 이게 다 마이너스로 되어야 됩니다.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직접 입력해야 돼요. 자, 직접 입력할 때는 복사를 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6월 15일로 바꿔요. 되어 있잖아요. 자, 요거는 본대에 있던 거고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했던 거. 자, 요거 찍어주시고요. 자, 하단 한번 볼게요. 외상매출금하고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예, 문제 없습니다. 자, 다음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 여기는 이제 전표는 발생시켰고요. 이것들 거래처에 전송도 하고 그리고 국세청에 거래처에 발행도 하고 국세청에 전송 작업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했었죠? 똑같은 방법입니다.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눌러주시고, 자, 6월달이었죠? 엔터. 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6월 13일 거는 전송이 되었죠? 되었습니다. 자, 이거죠, 이거 거래처에 발행도 하고 국세청에 전송할 겁니다. 눌러주시고, 다음 똑같습니다. 이거 두 가지는 똑같아요. 전자발행 확인. 그리고 이거 안 읽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발행. 네,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국세청에 전송해야 되겠죠? 국세청에 전송해야 됩니다. 자, 이게 400만원이죠? 요거 선택해 주시고, 요건 아니죠.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죠. 로그인. 자, 매출조회. 자,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미전송이라고 되어 있죠? 미전송 선택되어 있네요. 확인. 발행. 확인. 자,
자,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러 갈까요? 메인 매출 전표에 가요. 매달 며칠 날? 6월 15일 날. 자, 이랬을 때 전자 발행이 되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어요.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은 6월 15일 날 이렇게 전표가 생성이 되어 왔잖아요. 이렇게 생성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이게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때 6월 13일 날 있습니다. 6월 13일 날. 이게 6월 16일 날 한번 볼까요? 연습 삼아 안 되고 6월 17일 날. 됐네요. 6월 13일. 자, 연습입니다.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이제 이 문제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이 6월 17일 날 마이너스로 입력돼야 되는데 6월 17일 날 한번 가볼게요. 6월 17일 날 보니까 없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6월 17일 날 입력하셔도 좋지만 자, 요거 찍어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복사라는 거 있죠. 복사. 연습입니다. 연습이니까 복사. 자, 여기 보면 전표 복사 일자 6월 17일로 똑같은 걸 하나 복사해라. 이런 말입니다. 복사. 아래쪽에 복사. 확인. 자, 됐어요. 6월 17일로 한번 가볼게요. 17. 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들어왔죠. 여기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건 연습입니다. 삭제, 이건 냅두놓으면 안 되죠. 삭제. 이래가지고 수정하시면 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이게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수정전자 세금계산서 거의 매번 출제가 됩니다. AT 시험은 뻔하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단점 작업해야 되는 게 실무 작업이 많습니다. 장점 딱 정해져 있으면서 문제의 주례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것은 부분 점수를 상당히 인정을 해준다. 이거 잘 아시면 됩니다. 이게 익숙치 않은 것은 시간이 아직 충분하죠. 뭐 한 일주일만 해도 되니까 반복해 보시면 충분히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 강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